시대를 앞선 스웨덴의 전투기 J-35 드라켄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로 잘 만든 전투기인 드라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냉전이라는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무기 개발의 황금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을 짓밟을 수 있을지만 고민했기 때문에 한바탕 벌어진다면 제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이후 4차 세계대전에서는 돌과 몽둥이로 싸울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무기들을 자국에서 자체 개발한 뒤 생산했습니다. 이 중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추축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화를 입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중립국을 유지하며 양 진영과 모두 우호인 관계로 남아있었습니다. 스웨덴이 중립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지리적, 자원적으로 침략할 가치가 적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군사적인 위협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방에 소홀해질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전투기를 생산하는 등 국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립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방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전투기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무기들은 개발하는 것에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존심 강한 유럽 국가들도 서로 모여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는데요. 스웨덴은 독특하게 스스로 개발하며 심지어 개발에 성공까지 한 나라입니다. 현대까지도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스웨덴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제트 엔진 시대가 시작되었고 스웨덴 또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J-22 터넌과 J-32 란센과 같은 제트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혼자서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바로 옆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감히 두 국가에게 도전장을 내밀 정도의 돈은 없었죠. 이제 겨우 제트 전투기를 내놓았더니 미국과 소련은 초음속 기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2세대 전투기의 개발은 스웨덴에게 지속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고 냉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1200이라고 명명된 신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스웨덴이 제시한 전투기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 초고속으로 고고도까지 치고 올라가 적기를 유격할 수 있을 것, 따라서 초기에는 마하 1.4에서 1.5의 속도, 이후에는 마하 1.7에서 1.8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할 것,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작전이 가능할 것, 연료 보급 및 재정비가 10분 안에 가능해야 할 것, 이런 조건을 맞춰 전투기를 개발할 업체로 스웨덴의 항공기 제작사인 사브가 참여합니다. 사브는 요구사항이었던 빠른 속도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 날개가 삼각의 형태를 띤 델타익을 채택했습니다. 델타익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과 더불어 구조가 단순해 유지보수가 비교적 간단했죠. 하지만 구조적인 한계 역시 존재하는데요. 고속 비행 시엔 안정성을 보여주지만 저속으로 비행하거나 착륙할 때 기체가 심하게 불안정해지며 실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브는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델타이그로의 개발을 시도합니다. 마침내 1955년 개발에 성공해 첫 시제기가 비행하게 되죠. 이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 뒤 1960년 3월 스웨덴 공군에 실전 배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전투기의 제식 명칭은 J-35, 이름으로는 용이라는 뜻의 드라켄이 붙여졌습니다. 드라켄의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은 15.35m, 중량은 7.8톤이며 승무원은 기본적으로 1명이 탑승하지만 2명이 탑승하는 무대도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2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전투기이며 항속 거리는 외부 연료 장착 시 2750km입니다. 기본 무장으로 30mm 기관포 2문을 장착했고 6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9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죠. 스웨덴에서 직접 개발한 드라켄은 디자인에서도 다른 나라와 차별점을 보여주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드라켄은 델타익 전투기인데 스웨덴은 델타익의 구조적 한계점을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극복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대타입 기체인 유로파이터와 라팔은 카나드라는 보조 날개를 사용한 반면 드라켄은 더블 대타익이라는 날개로 단점을 보완합니다. 더블 대타익이란 동체를 중심으로 한 큰 삼각형 날개와 이 날개 끝에 작은 삼각형의 날개가 추가된 형태인데요. 안쪽의 큰 삼각형 날개는 고속 비행 시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바깥쪽의 작은 날개는 저속 비행 시에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타익의 장점인 고속 비행 능력을 살리면서 단점인 불안정성도 보완할 수 있었죠. 이런 디자인을 위해 기체의 크기가 커졌고 덩달아 연료 탑재량이나 무장 탑재 공간이 넓어진다는 장점도 생겼습니다. 드라켄의 또 다른 특징은 매우 짧은 이착륙 거리입니다. 이륙에 필요한 거리가 800m 정도로 매우 짧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1970년대가 넘어서 등장한 F-15 시리즈와 같은 경우는 무장을 모두 장착하고 연료도 채우면 1km 정도의 이륙 거리가 필요합니다. 드라켄이 1955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기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드라켄은 연료를 보충하고 재무장을 한 뒤 다시 이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런 특징은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드라켄은 중립국인 스웨덴에서 생산하다 보니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장치를 고르는 것도 고민이었습니다. 영국산이나 미국산을 넣기에도 눈치가 보였고 수란제 부품을 넣기에도 많은 고민이 생겼죠. 결국 스웨덴 자국 내에서 쓸 장비로는 그냥 고만고만한 장비를 장착해 주변국들과의 마찰을 줄이고자 했고 대신 수출형 모델에서 영국산 화력 통제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주변국의 눈치는 받지 않으면서 수출형을 더 좋게 만들어 판매량을 늘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죠. 수출형에 장착된 영국산 에어패스2 레이더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모든 목표물을 효율적으로 탐지합니다. 이후 레이더로 지형을 분석하며 자신과 적의 위치를 파악해 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 돕습니다. 게다가 피하식별도 확실하게 할 수 있어 지상에 있는 아군을 실수로 공격할 일이 없도록 방지했죠. 드라켄은 조종사의 편의성도 매우 고려한 기체인데요. 조종석 내부는 불편함이 없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했고 조종사가 비행시 받을 중력 저항을 줄이기 위해 조종석을 30도가량 뒤로 기울였습니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압 변화를 줄여주기 위해 CN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여압 조절 장치를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드라켄은 도입 당시 가장 조종하기 편한 전투기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종사의 편의성은 기체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결과로 이어졌죠. 그렇다면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무장은 어떨까요? 기본 무장으로 30mm 기관포가 2정 장착되어 있는데 각각 100발밖에 없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라켄의 주요 임무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4발 장착합니다. 최대 35km 내에 있는 적을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어 제공권 장악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955년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기관포는 전투기의 가장 기본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사일에 의존하게 되었고 기관포는 전투기에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도 없는 기관포 한 문을 빼버리고 공대공 미사일을 2발 더 장착하는 것으로 개량합니다. 즉 4개의 하드포인트를 6개까지 늘린 것이죠. 이 하드포인트에 2.9톤의 무장을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대공 전투에 초점이 맞춰진 전투기이지만 스웨덴의 사정상 전투기, 정찰기, 공격기 등을 전부 따로 개발하기에는 자본적 부담이 너무 컸고 드라켄을 기반으로 개량해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켄이라는 하나의 전투기 플랫폼 내에서 정찰, 지상 공격, 요격 임무에 맞게 개량할 수도 있죠. 이렇듯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드라켄 하나로도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드라켄은 대당 6,100만 달러로 하나로는 700억 원 수준입니다. 1955년부터 1972년까지 600대 이상 생산되었고 덴마크의 51대, 핀란드의 12대가 판매되며 북유럽의 하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덴마크의 중고 드라켄을 6대 구매해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사용하기까지 했죠. 편안한 전투기였기 때문에 초보 전투기 조종사들이 적응 훈련을 하기에 알맞았기 때문입니다. 40년이 넘도록 스웨덴의 하늘을 지키다 1999년 차세대 전투기인 그리핀이 등장하면서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스웨덴의 명품 전투기 드라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